네, 한 주간 뜨거웠던 정치권 이슈들, 특히 대권 전국의 이슈들, 여야 중진 의원들의 품격 있는 사이다 토론으로 풀어보는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웬만한 건 다 침묵을 지키는 분인데 윤석열 후보 향해서 사과하라 분노를 표출했고요. 자, 등판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언론에서는 자, 대선 전국 어쨌든 요동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 상황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노웅래 의원님. 예. 그러게 저 진짜 예. 기가 찰 노릇이고요. 예. 지금 싸움은 1대1 두 사람이 이재명, 윤석열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예. 거기 때문에 다른 후보 안철수 후보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정말 한마디로 한심한 후보다. 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좀 뭐 말할 수밖에 없고요. 누가요? 예? 누가요? 윤석열 후보가요? 후보죠. 뭐 그 예. 누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건데 예. 이거는 대선 후보가 대선 중에 정치보복을 언급한 거 이게 초유의 일이고 이거 심각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검찰공화국 가겠다고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 문재인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계승하겠다고 하는 거 사기라고 하면서 범죄 집단으로 규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고 하면서 통합정신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지금 보복의 정치 칼을 들이대는 건데 지금 적폐청산 좋다 이거 그렇지만 적폐청산이 똑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 촛불혁명 때 한 적폐청산은 이거는 국민의 명령에 의한 적폐청산 민심에 의한 적폐청산이고 예. 지금은 복수에 불타는 이런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면 예. 이게 말은 똑같은 적폐청산이지만 이건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위험천만하고 이거는 네. 불안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지금이라도 그 윤석열 후보가 예. 대통령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다면 지금이라도 예. 깨끗하게 사과해야 된다. 난 사과해야 된다. 그 뭐 이거 갖고 이게 문제 본질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선수는 따로 있는데 선수는 이재명 후보인데 예. 예? 이거는 지금 선수를 또 다른 선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이건 반칙이죠. 예. 자, 홍문표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이거 뭐 한마디로 참 정치판이 이렇게 혼탁하게 어지러운 데다가 대통령까지 또 여기에서 이렇게 참여해서 뭐 한마디로 심판이 일방적인 선수 편을 들고 있는 그런 형국의 정치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총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중국 베이징에서 지금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들끓는 민심 또 잘못된 거를 세계가 지적하고 있는데 그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이미 이 적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원칙의 어떤 기준을 놓고 적폐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원칙을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언을 작년 여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정 수석실을 없애버리겠다. 네, 예. 그리고 수석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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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원칙대로 법대로 하겠다. 이런 것을 작년 여름부터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꺼내가지고 이 문제를 공격하는 걸 보면은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한계가 이미 드러나서 바닥이 나니까 이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이게 적기다 혹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예. 그 대통령도 이렇게 전면에 나서고 또 청와대 전직 뭐 현직 그 모든 그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이요? 네. 예, 근무했던 분들도 예. 총동원되고 예. 예. 또 이미 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했던 분들도 총동원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오늘 또 TV 토론이 있고 예. 이 타이밍을 맞춰서 총체적으로 한번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예. 이 불리한 판을 이런 전략적인 저는 정치적 행위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아침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송영길 예. 당 대표도 나오셨는데 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이 요구하는 것하고 깎아내리는 얘기만 하다가 갔는데 이게 집권당의 모습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좀 당당하게 네. 비전을 놓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작년 여름부터 천명한 게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그거예요. 네, 똑같다. 예. 원칙대로. 예. 그리고 보복 없겠다. 그리고 사정서식 없애겠다. 이게 공정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작년 여름에는 말 한마디 안 타가 지금 와서 모든 게 이제 불려니까 이 판을 좀 한번 뒤집어 보자 해갖고 대통령까지 나서고 전직 뭐 현직 총동원돼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예. 이제는 지금이라도 네. 저는 정책 대결로 가는 그런 대통령 선거 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깨끗이 사과하면 된다. 이 말씀 노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과할 필요 없다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과라는 거를 네네. 작년 여름부터 한 얘기를 뭘 또 사과를 합니까? 예, 사과할 필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문재인 대통령의 네.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난 그건 자, 아니라고 보는데. 예. 예? 자, 민주당 쪽에서 뭐 정치 보복을 사실은 하겠다, 작정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데, 자, 윤 후보 발언 이게 뭐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뭐 실언의 연속이다, 아니면 뭐 계산된 발언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웅님? 계산된 면도 이건 상당히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요. 예.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이제 이것도 그래서 일종의 의도된 거다, 이런 의도된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때도 예. 노무현 대통령을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공격을 하고 우리 정동영 후보는 그냥 깔아뭉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급이 난 대통령과 같은 급이다. 예. 그리고 지금 아예 우리 후보는 아예 그냥 논외로 제3자로 해놓고 예. 이런 식으로 끌고 갔거든요. 아예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 난 연장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결국에는 상당히 의도성, 기획된 이런 거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결국 국민들이 이제는 속지 않을 거라 난 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려면 당당하게 경쟁을 해야죠. 예? 근데 후보는 놔두고서는 대통령을 공격해서 아니 잘못된 거 바로 잡겠다는 거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가 할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뭐 선거 개입 운운하면서 뒤로 이렇게 숨고 이렇게 비겁하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부당하게 선거 개입을 한다든지 뭐 공정하게 선거 관리 안 한다고 그런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건 모르지만 예. 이거는 마치 뭐 수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인간적인 도리나 이건 기본 예의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식의 논리라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복수하겠다고 하면 적폐청산하겠다고 해서 내가 쟤라고 그러면 쟤다.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옛날식의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전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그 나라를 그렇게 갖고 갈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뭐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뭐 오늘 토론회도 있으니까 예. 아마 뭐 이제 고민하겠지만 네. 그냥 그대로 이건 사과하고 예. 이제 선수들끼리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쨌든 어제 윤석열 후보가요, 내 사전에 정치 보복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통합의 길로 가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후보 발언 좀 듣고 돌아와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방금 홍문표 의원께서 하신 네. 말씀 있었죠?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나 예. 또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자꾸 국민 통합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 둘씩 구속시키고 그리고 국민을 적폐로 딱 두 패로 갈라놓고 이게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실적인데 예. 무슨 통합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3살 먹은 어른애들 있고 하는 얘기지 우리 국민을 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이 청와대 이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이 판을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는 거는 예. 이재명 후보를 아주 난처하게 하는 거예요. 후보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결국 윤석열이 하고 둘이 붙는 거예요. 예. 싸움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대통령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공정한 심판을 봐야지 베이징에서 이 심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겪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정도로 자기 의견을 표현했으면 예. 이제 자제하시고 두 후보를 놓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좀 활동을 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입이 10개라도 공정 얘기를 못 합니다. 요즘에 터져 나오는 이런 현실 문제를 예. 뭘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 후보가 오늘 TV 토론에서 진짜 생산적이고 정책적인 얘기를 놓고 예. 예. 토론을 해야지 마치 뭐 요번 이걸 갖고 끝판을 보려는 것처럼 청와대부터 그냥 뭐 아까 송영길 대표 뭐 온 나라가 지금 힘 있고 칼자루 진 사람들은 이걸 계기로 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다는 이런 속보이는 이런 정치는 전 중단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 사퇴하라 윤석열 후보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매우 지금 격앙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예. 지금 뭐 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대선판에 이런 네. 초유의 사태인 거고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양 후보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면 당선자가 결정되는 마당인데 예. 이거를 현직 그 겨냥해서 뭐 수사하겠다, 특별 수사하겠다 이렇다면 이게 정상임이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시대정신은 예. 지금 통합의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연장선이라고 볼 거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시대 정치는 통합의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정치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게 시대 정신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치 교체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 얘기도 나오는 거고 예. 예? 그런 건데 이 마당에 갑자기 찬문을 확 껴안고 이렇게 지금 현 정권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후보 배우자 관련 리스크 의혹도 좀 얘기해 보시죠. 김혜경 씨가 뭐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동문서답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던데 일단 노웅래 의원님, 예. 뭐 기자들 질문을 받긴 했는데 한 서너 가지만 받고 바로 나갔거든요. 예. 뭐 기자들이 물어본 질문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뭐 그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정확히 하진 않았거든요. 예. 예, 이 사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김혜경 여사가 네. 이제 서면으로 이제 사과를 하고서는 예, 그래도 이제 직접 나와서 사과하는 게 국민들한테 도리다라고 생각해서 사과를 했는데 예, 지금 김혜경 여사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직접 개입된 일이 아니다. 네. 예? 직접 내가 뭘 해라 시킨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마 적실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예. 그렇지만 그분이 분명히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내가 직접 관여는 안 됐지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 도덕적인 책임을 포함해서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예. 난 그건 잘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그 정도가 예. 최선이다. 그래서 예, 이제 예. 뭐 왜 구체적으로 뭐가 뭐 카드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수 왜 못했냐? 네. 그거는 직접적으로 관여가 안 됐으니까 얘기를 못한 거겠죠. 그래서 뭐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미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네. 저는 본인이 책임 다 지겠다. 예? 그리고 뭐 분명히 그 해당 제보한 사람은 그건 네. 피해자다. 예?
우리 전에처럼 무슨 호소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무슨 피해 호소인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예. 확실하게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예. 앞으로는 이걸 정략적으로 또 이용해서 재탕 삼탕으로 지금 문제의 본질은 대선 후보를 뽑는 건데 가족사를 갖고 이거를 예. 이렇게 또 부풀려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좀 지금 상태로서는 나름대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보면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 아직도 우리는 공직자를 하는 게 권력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윤태 전 의원이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제 고쳐야지, 정비해야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지금 김혜경 씨가 이 과잉의전 논란 관련해서 좀 억울한 대목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홍 의원님, 뭐 그런 면이 좀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보면 뭐 그런 예. 점이 없잖아 있겠죠.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네. 국민 여론에 등 떠밀리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이재명 자기 남편 예. 후보의 이제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또 그리고 여기에는 또 그 누굽니까 그 요번에 선대위원장으로 가신 이낙연 네. 이제 그분께서 오셔서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데서 아마 이 김혜경 씨가 이제 소위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이거 뭐 그냥 한마디로 그냥 퉁 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발했던 장본인이 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강론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고발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보면은 뭐 일식, 중식, 한식 뭐 이런 데서 그 빵집 이런 서 이제 갔다가 배달한 예. 그 영수증을 이제 다시 내놓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저는 소위 기자회견한 의미가 네. 도리어 더 불을 지르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고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덮으려고 해갖고 지금 덮어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고발자가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고 또 물건 파는 사람들이 나와서 영수증을 보여주는데 네. 오늘 뭐 각 신문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에 5개 부처가 예. 여기 합세를 해서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처리를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지금 김혜경 씨가 그 기자회견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예. 도리어 불에다 기름을 부은 것이나 다름없지. 예, 그래서 난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좀 더 솔직하게 강론 부분을 예. 설명해 줘야 국민이 이해를 하지. 구체적으로요? 무조건 예. 죄송하다. 잘못됐다. 그리고 뭐 이 선거와 관계없이 책임지겠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네. 새로 지금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뭐 또 다른 계좌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계속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노웅래 의원님 이것 예. 때문에 지금 오늘 아까 송영길 대표께서 예. 오늘 서울중앙지검 찾아가서 뭐 예. 항의하겠다 하셨거든요. 예.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저 지금 빨리 구속 수사하라 김건희 씨를. 철저히 수사가 제대로 하라는 거죠. 이 예. 김건희 수사 이게 도이치모터스 이게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 예. 하는 거고 이제 부당한 이익을 이게 봤다 하는 거는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근데 그동안 지금 이게 제대로 수사 한번 안 한 거거든요. 김건희 예. 이제 씨에 대해서는. 네네. 예.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서 또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사받느냐고 예. 해서 지금 뭐 그래서 뭐 이유를 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사를 받고 있어서 지금 뭐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분명히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가 조작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82만 주를 보유했던 게 사실인 거고 최대 주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가 조작에 영향력을 미쳤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봤다 하는 거라고 그런다면 예. 이거는 김혜경 여사의 그 뭐 법인 뭐 카드 예. 뭐 갑질 예. 이런 거랑 이거 주가 조작이라는 건 저 외국 같은 경우엔 이거는 반사회적 범죄 아닙니까? 예? 비리 횡령에 준하는 범죄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뭐 다 문제가 있는 거긴 하지만 이건 같은 레벨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예. 난 이렇게 봅니다. 예. 송 의원님도 보도는 보셨죠. 그러니까 봤고요. 그 기존의 신한 계좌가 아니고 다른 네, 계좌를 저는 이제 통해서. 이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네. 예. 이게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 경찰 모든 것을 지금 예. 집권하고 있는 이 정부 쪽에서 사실 맘먹으면은 이거 수사 금방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KBS 방송을 통해서 예. 선거 한 7, 8일 남겨놓고 느닷없이 이거를 이렇게 뭐 뉴스로다가 터뜨릴 게 아니라 네. 수사선상에 있어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집권당과 이 정부가 있으니까 네. 그걸 하는 게 낫지. 이거를 이렇게 선거 목전에 흘려놓는 거는 과거 그 이해창 대통령 나왔을 때 병역비리 김대엽 사건하고 똑같이 예. 선거 전에 실컷 올려먹고 국민한테 현혹시켜 놓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이 병역비리가 이게 잘못된 것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소위 문제를 던지면 안 된다. 그럼 홍 의원님도 이거는 수사를 빨리 제대로 지금 해야 아니 된다. 그건 집권 예. 이 정부나 네네. 이 칼자를 쥐고 있는 이 민주당에서 네. 이건 맘먹게 달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환 조사는 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소환 조사를 한 번 해서 예.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못 오면 2번, 3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 소환에 응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 하면은 응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저는 이걸 응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소환을 했다 이것만 홍보를 하고 네네.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결국은 홍보용으로 주가 조작했다. 이렇게 해서 과거의 병역비리식으로 김대엽식으로 이 사건을 또 에드빌런만 띄워놓고 수사는 하지 않고 결국 흠집만 내는 그런 식으로 이건 흘러가면 안 된다. 그걸 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민주당에서 항의방문 하니까 뭐 수사가 어떻게 또 전개될지는 봐야 되겠나 또는 뭐 김건희 씨가 이 소환 조사 응할지거든 봐야 되겠고요. 네. 자, 다음으로 지금 야권 단일화 이슈 좀 같이 토론해 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완주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어쨌든 뭐 사퇴 방식으로 물러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홍 의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단일화? 전 단일화가 꼭 돼야 된다. 이게 전제를 붙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 정치 경험이 좀 있는 분이고 과거 이런 경험을 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인데 이 단일화의 원칙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선거 때 이 단일화는 위력을 보았고 거기에 20대 30대가 잘했다 해서 결국은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 단일화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단일화 문제를 모르니까 전부 한 60%가 넘거든요. 그다음에 찬성률이 60%. 찬성률이. 그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가 57%까지 이제 뭐 그저께 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고 시장 경제를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단일화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모든 거를 다 뭐 좀 결단 내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위해서 나는 단일화 하겠다. 이러고 단일화 방식은 서로가 상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대한민국 이 정치 역사를 좀 새롭게 그리고 변하고 개혁하는 차원에서 단일화를 지난번 서울시장 했을 때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냥 그 3강 또는 뭐 2강 1중 1약 이 식으로 쭉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실 아까 서영길 당대표께서도 사실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뭐 진짜 성사되기를 바란다기보다는 뭐 일종의 견제용 아닌가. 그분도 사실 일부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인정합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셨거든요. 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선거를 끝까지 가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나 조직이나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안철수 후보가 후보인데 명백하게 후보인데 그렇다고 중간에 사퇴하려고 나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마 이 단일화가 아마 유효하려면 정치 교체를 하는 단일화라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뭐
권력 나눠먹기 야파의 단일화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정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네. 예? 정치 변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일화라면 의미 있는 단일화죠. 그 말하는 우리가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단일화라면.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뭐라 그럽니까? 닥치고 단일화, 묻지마 단일화. 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뽑으면 이재명이 된다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안철수 후보를 그냥 전면 부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라는 거기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사퇴하고 우리 윤영선 후보 지지하면 좀 떡고물 주겠다. 지금 이렇게 뭐 상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게 떡고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정도로 수모를 주고 모욕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네.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뭐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지만 권력에 아무리 취한다 하더라도 이거 단일화 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전 솔직히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끝났고 네.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수단이 아닌 목적이 있는 단일화. 네. 좋은 단일화는 나는 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가는 클럽 네. 얘기해서. 예, 예. 그러니까 좋은 단일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통합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단일화라면 예? 그러니까 미래 세력이 과거로 가는 게 아니고 미래 세력이 연대하는 단일화, 예. 반기득권 단일화, 예? 그리고 저 검찰공화국을 만들지 않는 단일화, 예?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술 시대로 가는, 예. 예?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시대 주술로 가는 그런 무속의 단일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단일화라면 예. 나는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나는 문이 열려 있다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신 그 57%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 네. 그 수치를 말씀하시면 제가 그 조사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지난 4일에서 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다음 주면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데 먼저 민주당은 이낙연 위원장 전면에 나섰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호남 결집도 기대를 해야 되겠죠? 예, 이제 호남 결집도 되는 게 이제 예, 예. 우리한테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네. 호남에서 저희가 적어도 네. 85% 정도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예. 선거를 유리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는 예. 뭐 지금 막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저 호남의 지지라는 게 온돌방처럼 예. 그냥 갑자기 확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지금 솔직히 우리 이제 적극 지지자 중에 한 3% 네. 안팎이 아직 마음을 못 정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예. 당내 경선 결과에 그 아쉬움이 남아있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하고 있었는데 네. 아마도 13일, 14일이 등록일 아닙니까? 예. 아마 등록을 해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 후보로 결정이 된다 그런다면 그때 전후로 해서는 네. 아마도 예. 야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밀자. 예. 이재명 후보 그래도 일할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갖고 예. 저는 지지율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만약에 지지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호남의 지지율이 상승하면 이 서울의 지지도와 연동화 같이. 현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동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도 지금 우리가 고전하고 있는데 네. 서울 지지도 따라서 예.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상당히 생길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면서 예. 뭐 뭐니 해도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약 네.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윤석열 후보는 그 정책 홍보 열차 있잖아요. 열정 열차. 네. 이거 첫 행선지로 호남행 결정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 얘기대로 호남 지역의 지지율 20%를 넘어서 25%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11시부터 예. 천안서 출발해서 예. 홍성에서 점심 먹고 홍성에서요? 보령으로 예. 이렇게 이제 호남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방송이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데 예. 장항선을 일단 첫 개설을 해서 장항선이요? 장항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행선지를 잡고 있고 예. 내일은 이제 대구로에 가서 홍준표 후보하고 공동으로 예. 이제 연설을 하고 네. 이제 순회 hon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좀 호남의 20% 15% 이거는 감히
우리가 설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제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윤석열 후보가 자기 자필로 편지를 쓰고 네. 그리고 많은 노력한 결과가 아마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뭐 민주당 당원들 1000여 명이 탈당한 것들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예. 하나의 변화의 조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호남 분들이 이제는 진짜 쭉 역사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예. 한 번은 좀 새로운 변화를 좀 크게 해 주셔야 된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호남 가서 호남 홀대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고 나서 호남 분들이 더 기분 나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치 또 이거를 계속 예. 어떻게 해서 했는데 예.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와서 홀대론을 얘기를 하냐. 이래서 저는 진정성이 있는 예. 그런 호남에 대한 그 각별한 우리 당에서의 그 예. 노력 이 결과는 저희들은 지난번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다. 예. 이렇게 기대를 갖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호남 출신 민주당 1000여 명 아니고 보니까요. 호남 출신 민주당원 출신 100여 명. 100여 명입니까? 윤석열 지지자는 1000여 명으로 이렇게 봤는데. 나왔네요. 예. 100여 명?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고요. 그럼 100여 명으로. 100여 명으로. 예. 정정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여의도 중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